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바른 의학 정보를 전하는 알면 약이 되는 토크토크2 알톡2의 가혜란입니다. 햇살도 좋고 녹음도 점점 짙어지는 요즘 등산 가기 딱 좋은 날씨죠. 예쁘게 등산복 차려입고 도시락도 싸서 나들이 가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등산, 나들이이기도 하지만 엄연히 운동이라는 사실 기억하고 계신가요? 오늘 알톡2에서는 등산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봅니다. 자, 그럼 가혜란의 알약 톡톡2 지금 시작해볼까요? 가장 궁금한 게 이런 등산 장비를 다 사야 할까요? 비용을 많이 들어서도 좋은 신발을 사야 되고요. 어느 코스를 따라서 산행을 하는 게 좋을까 고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소위 전형적인 등산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등산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운동이다? 아니다. 뭔가요? X인가요? 네, 등산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봅니다. 재활의학과 이종하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가장 먼저 등산, 운동인 거죠. 예. 어떤 운동이라고 봐야 할까요? 이제 등산 그러면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입니다. 네. 이제 잘 아시다시피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몸에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유산소 능력이 좋아지고 또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는 그런 운동입니다. 네, 아무래도 폐활량도 좋아지고 예. 체중 조절도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인 것 같기는 한데 저희가 알약 튼튼을 하면서 요즘 계속해서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때 깨닫게 된 것이 운동을 한다고 해서 모두에게 좋은 건 아니던데 예. 이 등산을 하면 좋은 유형, 예. 이게 적극 권장할 만한 유형이 따로 있는 건가요? 등산은 몸에 큰 지장이 없다면 누구든지 즐길 수 있는 좋은 운동입니다. 특히 이제 실내에만 있는 이제 직장인이라든지 네. 또 이제 학생들 또 몸에 능력이 떨어지시는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좋은 운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운동에 어떤 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듯이 등산에도 조심해야 될 분들이 있는데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심장이 좋지 않아서 보행이 어렵다든지 또는 관절염이 너무 심해서 그러면 통증이 심한 분들은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 등산을 즐기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등산의 경우에 제 주위에 봐도요, 예. 정말 등산에 딱 꽂혀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뭐 한 주에도 몇 번씩 가시는 분들도 있고 특히 어르신들 중에 네. 많이 있던데 이렇게 자주 가도 될까요? 어느 정도 시간을 하는 게 좋을까요? 대체로 운동이나 등산을 하고 나면 이제 휴식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따라서 한 일주일에 3회 정도 가는 게 적절한데 그러나 이제 일반적인 직장이나 일반인의 경우에는 자주 가기 어렵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럼 주중에 좀 다른 이제 운동을 좀 해야만이 이제 주말에 운동을 하더라도 문제가 안 생기는데 아무런 이제 운동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이제 산에 가게 되면 이제 무릎 통증이 심해진다든지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등산을 하는 것은 좋지만 네. 일주일에 한 번 등산을 하신다면 그 전에 산에는 안 가시더라도 꾸준히 운동을 좀 해주셔서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갑작스러운 산행으로 무리가 가지 않도록 준비를 해주셔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게 뭐 주 3회이든 주 1회이든 제가 볼 때는 강도와 시간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한 번 등산을 갈 때 몇 시간 정도, 어느 정도 강도의 산을 오르는 게 좋을까요? 등산을 많이 하신 분과 또 이제 처음 하시는 분 따라 아주 현저하게 그렇죠. 차이가 많습니다. 어몽길 대장님과 저 사이에는 차이가 정말 크겠죠. 등산을 처음 시작하거나 이제 얼마 시작하지 않은 분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3시간에서 4시간 이내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 등산 요즘 관심이 참 높아요. 뭐 네. 등산과 네. 캠핑이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운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인데 등산을 가기 전에 준비할 것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먼저 준비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등산 붐이다 보니까요. 요즘에 등산 장비 구입에 관심이 참 많으세요. 저희 집에도 등산을 잘 안 하는 저도 등산화, 등산복, 뭐 등산복도 종류가 많잖아요. 티부터 잠바, 조끼, 모자, 뭐 바지 정말 많은데 예. 가장 궁금한 게 이런 등산 장비를 다 사야 할까요? 먼저 사야 될 것은 그 신발이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등산 신발은 발에 아주 적합한 비용을 많이 들어서도 좋은 신발을 사야 되고요. 경사지거나 체중이 많은 무릎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등산 스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방도 중요한데요. 등산 스틱 걸 수 있도록 그런 가방. 날씨 변화에 대비를 해서 보온 네일을 준비하고요. 탈수를 방지해서 물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또 많이 걷다 보면 또 에너지 소모가 많기 때문에 간단한 이제 스낵 종류의 간식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옷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편한 옷 입으셔도 되지 않을까요? 예, 처음부터 완전한 복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편한 복장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 이제 추리닝이라든지 간편한 복장으로 처음에 산행을 해보시고 주위를 좀 살핀 후에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좀 전문 옷을 샀으면 그것을 권합니다. 서서히 필요한 게 느껴지시면 네. 하나씩 구매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인데 네. 근데 제 주위에 친구들이 좀 준비성이 부족한 건지 네. 치마 입고 산행하는 친구도 봤고요. 또 청바지나 소위 말하는 딱 붙는 스키니진 입고 산행하는 경우도 참 많거든요. 괜찮을까요? 특히 이제 청바지 같이 너무 단단한 소재의 옷들은 산행을 하게 되면 좀 유연성이나 탄력성이 필요할 때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좀 어느 정도 공기가 통해야 되는데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옷은 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마는 환기가 잘 되고 걸릴 데가 없는데 괜찮을까요? 치마는 이제 민폐를 끼칠 수 있겠죠. 그런데 저같이 등산을 막 시작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네. 아무래도 어느 코스를 따라서 산행을 하는 게 좋을까 고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좀 염두에 두고 산행길을 짜야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 갈 때는 가고자 하는 곳의 어떤 지형과 기후를 충분히 이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기후도요? 예. 그러고 난 뒤에 또 교통편이라든지 모든 정보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사소한 준비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이제 낭패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하고요. 특히 이제 코스 그러면 요새 이제 둘레길, 산을 올라가지 않고 산 주위를 이렇게 이제 평탄한 길을 걷는 것을 둘레길 그러는데 또 영어에서는 트레킹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트레킹 정도의 운동을 시작해서 능력이 되면 이제 산으로 오르는 거의 전형적인 등산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무리한 등산을 하시기보다는 둘레길을 걸으면서 체력을 키우고 그 이후에 산과 좀 친숙해지시면 등산을 시작하시는 게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각종 질병에 대한 오해와 궁금증을 풀어보는 오해와 진실입니다. 네, 오늘의 오해와 진실. 오르막길보다 내리막길이 편하다. 이건 딱 저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예. 저는 내리막길은 뛰면서 내려올 수 있거든요. 예. 그럼 정말 편한 거 아닐까요?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을 내려갈 때는 저희가 계단을 내려가는 것처럼 조심조심 내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발목이나 무릎이나 또 골반, 허리에 많은 부담이 오기 때문에 근육이 피곤하게 되고요.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통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등산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이런 통증 문제로 오래 고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보통 생각을 할 때 올라갈 때는 많이 힘들고 내려올 때는 좀 편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힘들고 편하다라고 구분은 할 수 있겠지만 내려올 때가 오히려 훨씬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예. 그러면. 맞습니다. 예. 오늘은 등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보고 올 것이 있죠? 우리 몸을 더욱 건강하게 하는 알약 튼튼입니다. 네, 오늘도 자세를 바르게 하고 근육을 튼튼하게 만드는 운동 배워볼 텐데요. 이름만 들어도 설레게 하고 또 운동을 시작하면 심장을 더욱 빨리 뛰게 하는 남자죠. 이정석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지난주에는 짐볼 운동 했었는데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운동 배워볼까요? 아래쪽에 힘이 없으면
엉덩이가 안 올라가고요. 위쪽에 힘이 없으면 어깨가 안 펴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아래 위에서 같이 어깨를 펴주고 엉덩이를 업 시켜주는 운동을 하겠습니다. 이 자세만 바르게 돼도 몸매도 좋아 보이고 또 건강에 우선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자, 그럼 바른 자세 배워볼까요? 자, 그럼 함께 해볼까요? 네, 저번 주하고 똑같이요. 이 짐볼을 엉덩이에 부분에. 맞춰주세요. 그러니까 엉덩이와 네. 짐볼이 닿아야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조금 더 앞으로 빼시고 엉덩이로 네. 짐볼을 밀어주세요. 네. 똑같이 아령을 잡으십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허리를 약간 이렇게 살짝 숙이는 느낌이 있는 상태에서 네, 아령을 귀 뒤까지 들어주고 네, 그대로.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요. 어깨가 따라 올라가시면 안 되고 어깨를 아래로 눌러주세요. 네.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팔을 내려주세요. 날개뼈에 힘이 들어가네요. 네, 그래서 날개뼈를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허리를 꽉 눌러주시고요. 그대로 날개뼈를 유지하고 팔을 들어주세요. 자, 내릴 때 호흡을 들이마시고 올릴 때 뱉어줍니다. 들이마시고 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번 정도 반복해 주시면 효과적일 겁니다. 네. 10번 정도 반복하시면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바른 자세 함께 해볼까요? 여러분 건강하게 살아요. 네, 알약 튼튼 보고 오셨는데요. 이 등산은 준비를 마쳤으면 이제 산에 올라야겠죠. 아무래도 정상까지 올라가는 과정이 가장 집중하고 또 가장 즐거운 시간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이 산에 오를 때 조심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걸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네. 산에 오를 때도 속도를 어느 정도로 해야 할지 좀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어느 정도 속도가 가장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평지를 걸을 때 정상적인 보행 거리가 1시간에 한 4km 걷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저도 경험적으로 볼 때 산에는 그 정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예, 보통 시간당 한 2km 정도가 그럴 수 있고요. 특히 산에 오를 때 중요한 것은 천천히 보폭을 적게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평지처럼 보폭을 넓게 하거나 좀 빨리 걸으려고 하면 관절을 많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좀 무리가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너무 상체를 앞으로 숙이거나 너무 바닥을 쳐다볼 때는 목이나 허리에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앞으로 굽힌 상태에서 등산백을 약간 이제 지지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렇게 숙이고 걷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하든 원치 않든 음. 서서히 오르면 오를수록 힘들어서 허리가 이렇게 굽게 되잖아요. 예.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그것은 몸이 피곤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때는 바로 휴식을 해야 되겠죠. 이론적으로는 이제 전문가들은 1시간에 한 5분 내지 10분 쉬도록 돼 있는데요. 네. 이제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좀 수시로 쉬는 게 좋습니다. 한 20분이나 한 30분 걷고 쉬고 그렇게 해서 자주 쉬어주는 것이 이제 지속적으로 등산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많이 쉬게 되면 네. 몸이 식기 때문에 또 그것도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몸이 다시 차가워지면 오히려 감기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요. 체온도 뺏기게 되고요. 많은 이제 근육도 좀 굳어지기 때문에 좋지가 않습니다. 이 산에 가면서 또 재미 중에 하나가 도시락 먹는 거거든요. 예. 산에 오르면서 뭐 밥도 드시고 간혹 산 위에서 술도 드시고 하시더라고요. 이거 괜찮을까요? 특히 술은 아주 위험합니다. 술은 우리의 모든 감각을 둔하게 만들기 때문에 산에서 사고가 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한번 술을 먹고 괜찮았다 해서 계속 먹다 보면 언젠가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산에서 술을 먹는 것은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음식도 그렇습니다. 간단한 스낵 종류는 위장에 부담이 안 되는데 많이 먹거나 좀 기름진 음식을 먹게 되면 보행 중에 산행 중에 위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먹는 행복은 잠시 미뤄두시고 산행을 할 때는 산행의 행복만 누리시는 게 건강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도 그렇고 산도 그렇고 오르는 것보다는 내려오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는 하산할 때 챙겨야 할 것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올 때는 쉽다고 느끼기 때문에 네. 그냥 막 속도를 내서 내려오기 쉽잖아요. 네. 특별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려올 때 자세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방 3m, 한 5m 전방을 좀 주시해야 또 예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부상을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려올 때 또 발을 짚는 문제, 걸음걸이도 중요한데 발 전체를 밟는 느낌으로 걸어야 됩니다. 산행 후에 많은 통증을 느낀다면 본인의 이제 어떤 보행 습관하고 많이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산행 후에 너무 피로를 느낀다거나 통증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발을 디딜 때 발 전체가 땅과 닿을 수 있도록 신경 써서 걸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속도를 내서 내려오다 보면 네. 저도 종종 그런데 삐거나 뭐 접지르거나 다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럴 때 응급처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까 이제 산에 갈 때 준비물 이야기할 때 빠진 게 있는데요. 달력 붕대가 있습니다. 네. 그냥 달력 붕대를 등산백에 1개 내지 2개 정도 그냥 상비품으로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만약 발목을 삐게 되면 발목을 돌려서 감고 도움 준 사람이 올 때까지 좀 이제 다리를 올리고 있다든지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만약 부상이 심할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는 다 연락이 되기 때문에 연락을 취하고 이동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오늘은 등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아직 끝나지 않았죠? 한 줄로 요약해보는 톡톡 처방입니다. 오늘의 톡톡 처방, 등산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운동이다? 아니다. O인가요? X인가요? 저는 O를 꼽겠습니다. 네. 지구력도 좋아지고 정신 컨디션도 좋아지고 또 정신 건강도 좋아집니다. 또 직장에서 생긴 많은 스트레스가 이런 등산으로서 해결될 수 있는 좋은 방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O를 꼽았습니다. 네. 이 등산, 몸도 건강해질 수 있지만 마음도 함께 치유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준비 꼼꼼히 하시고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하신다면 안전하게 건강도 챙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약톡톡 이번 주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제 친구들이 민폐녀였네요. 아, 그 진짜 등산감이 되죠? 저 아닙니다. 저 아닙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건강하세요. 건강하게 살아요. 여러분 건강하게 살아요. 아, 그치. 허리를 약간 숙인 상태에서 만세를 하고 그냥 우리 오신 김에 또 텔레비전 올라.